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특히 이제 라방이 제가 주체적으로 준비한 라방보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후원받았던 책, 요 1,000원을 경영하라, 박정부 회장님의 다이소와 관련한 책이었는데, 제가 초반부에 책을 읽다가, 진짜 책 괜찮다라고 느낀 책이 진짜 많지 않은데, 국내 책에서는 그래도, 진짜 괜찮았다. 네. 올해 하반기에 진짜 선방했던 제 도서 목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 도서 목록을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뜻하지 않게 약간 저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도서 목록을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이번 요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소개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라방은 기존의 라방이랑 좀 새로운 형식이고, 앞으로 이렇게 좀 제가 봤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책이 저희한테 어떻게 흡수가 되었는지를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래서 이 접은 페이지로 가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둔 문장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온라인상에 뭐 우리가 박정부 회장님을 만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멘토, 그리고 그 멘토의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첨가된 인사이트를 함께 얻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느새 11시 3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제가 봤던 이 책 안에 어떤 인사이트가 좀 핵심적이었을까, 그 내용들을 같이 좀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고,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단 한 가지,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깨달음, 골든 너겟이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 깨달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단 한 가지 깨달음만 있으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값진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가지를 찾아서 저랑 같이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박정부 회장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대박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8개월에서 9개월 되는 아이가 있어요. 1,000원을 경영하라 라는 책입니다. 네, 아이가 있는데, 이제 박정부 회장님이 직장을 다니다가 45세에, 제가 라방에 43세라고 썼는데 45세예요. 45세에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내 할 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저는 여기 책에 있으니까 그냥 써져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45이 됐는데, 자식이 있는데 내가 진짜 그만두고 나 사업할래 할 수 있을까? 진짜 쉽지 않았다. 그게 진짜 범인은 아니구나. 하지만 또 막막하기도 했을 텐데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40대나 뭐 30대 후반이나 막 그런 분들, 사업해보고 싶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데, 심지어 가족 이렇게 다양한 경험도 있는데 가족이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 제 나이 또래에서 형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다이소를 일구기까지 그 당시에 했던 결정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3-4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소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28페이지에 첫 납품부터 불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담배 재떨이를 납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유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불량이 돼서 전량 회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항상 그 공통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실패가 불가피하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처음으로 내가 시작한 제품이 전량 반품이 됐을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길이 아닌가? 회사 괜히 그만뒀나? 다시 가서 받아달라 그럴까? 이거 그만두고 다른 일 해볼까? 그냥 남들 하는 치킨집 할까? 이렇게 좀 뻔한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 또 제가 처음 사업했을 때도 처음에 생각했던 그 프로덕트는 구현화도 못했고 팔지도 못했고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새로운 것들 도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도전에서 처음으로 뭐랄까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하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좀 강력하게 와닿던 것 같아요. 실패가 잘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패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당연히 있는 거고, 잘 실패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는 성공이 아닌 방법을 재발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이 여러분들 안에 꼭 담겨서, 나 실패했어가 아니라 예정된 거였어. 나 잘 가고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고, 내 안에는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내재된 힘이 있어 라는 믿음으로 이제 전환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85페이지에 이제 요 비유는 그 조던 피터슨도 예시로 들었던 비유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닷가재는 성장 과정에서 몸이 커지면 껍질을 벗는다. 이때 껍질을 벗지 않으면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일찍 죽게 됩니다. 바닷가재 수명은 길게 살면 100년까지 살 수 있는데, 바닷가의 장수 비결은 바로 탈피에 있는 거다. 따라서 바닷가재가 제때 탈피를 하면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때 탈피를 하지 않으면 100년이 되기 전에 죽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딱 왔을 때 또 제 안에 또 훅 꽂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가 성장하고 변해가고 새로운 기술을 쌓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더 나은 나,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도전,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 일련의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일종의 탈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믿는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인생,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달라지고 싶다면 그러한 다름을 만들 수 있는 도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안정감, 현재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성공을 향한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말만 해도 미국인들이 평생 살면서 직업을 9가지를 가진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때에 맞춰서 우리가 탈피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탈피의 이 비유가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댓글에 적어주신 것처럼 진짜 그 탈피하다가 죽는 애들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마침 낮에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한 분 만나서 저희 내년에 런칭하는 커뮤니티의 마음 챙긴 커뮤니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특정한 변화를 원하고 우리가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몰입해서 들어갈 때, 그 일을 몰입할 때 어떠한 애티튜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성취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기간 안에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도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얘네가 탈피할 때 목숨 걸고 탈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을 일종의 탈피라고 봤을 때, 그 탈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가 몰입하고 정말 푹 빠질 수가 있다면, 저희는 어떤 일이든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열망을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성공을 향한 열망은 나폴레온 힐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제1원칙입니다. 우리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열망은 우리가 가진 실패의 경험이나, 또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싶고 불편하고 뭔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서 이 열망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패나 힘든 시간들도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열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읽었던 1000원을 경영하라 라는 그 박정부 회장님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북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좋았고요. 저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 뒤에 좋은 내용들을 제가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네. 자, 여기 받고, 그 다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아성 다이소 회사에 언제냐면 2012년 10월 23일 이 준공식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열정을 다해왔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겠다는 자세로 오늘을 만들었고 내일도 만들어 갈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윤을 추구하기에 앞서 고객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고 고객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제가 총 4개의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왔다라는 거. 제가 최근에 너무 기분 좋으면서도 저를 다시 일깨웠던 피드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이서스가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2분인가 3분이 지금이랑 똑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깨졌어요. 내가 항상 더 잘하려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지금 모습 이대로 한결같으려는 마음은 품지 않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을 잘 이해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기에 앞서 고객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고, 이거는 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SNS 안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플루언서를 비롯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10중 8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냐면,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 이윤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요. 근데 우리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이윤 추구의 방식으로 매번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브랜딩적 요소, 나다움이 더 중요한 거고, 이윤보다도 신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번 가을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에서 저희가 이제 내년 2월에 제 책이 새로 나오는데, 그 책을 낸다는 거를 아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이제 그 출판사랑 하지 마라, 우리랑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로 혼란이 됐어요. 그 출판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안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제안을 받은 제가 스스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출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쪽에서 준 선 인세보다 우리가 더 주겠다, 몇백만 원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래도 비즈니스니까 돈 많이 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계약한 출판사 대표님이랑 내가 막역한 중마고인가?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경우 그렇죠. 지인한테 조언을 구하면 A라는 사람은 그래도 신의를 지켜야지, 다른 쪽은 그런 게 어딨어,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근데 결국 내가 단기적인 이윤보다는 신의를 지키자라고 결정을 내렸고, 결국 그쪽이랑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 제가 내렸던 결정이 좋은 결정이라는 어떤 실제적 증거가 좀 드러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진짜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어디서 듣고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해주셨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옳은 걸 해라 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 영어로 하면은 약간 라임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like 한 거, 좋아하는 거보다 right 한 거, 옳은 것을 결정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좀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like 한 거보다는 right 한 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령 이윤을 추구하는 결정 대신에 신의와 사람 중심으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될 거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제안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그 인생이라는 과정을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게 헤쳐나가고 계신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제안 받았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지만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는 거, 오늘도 이제 부산에 OT가 있어가지고 OT 얘기를 잠깐 하고 왔는데, 이 고객의 필요가 진짜 뭐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팔로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너무 좋았던 영상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돈을 낼 때 어떻게 내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던 사람이라서 이제 1대1로 애들을 교육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쉬는 타임이었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여자애였어요. 지금은 중학생인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집에서 살면은 무슨 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저는 일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돈 많은 백수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집 말고 뭐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뭐 큰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또 약간 또 현실주의적인 게 있어서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하게 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가만히 생각을 하고서 그 친구한테 설명해 준 게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을 때는 은행에 가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가져올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있는 돈을 나에게 가져오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알아내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줄 때 왜 돈을 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된다. 생각해볼까? 우리 가장 필요한 거 생필품 할 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옷 입어야 되는 거,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거, 혹은 너무 가성비 좋은 거,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사람들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너를 위해서 돈도 주고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을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뭔가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거 제가 오늘 또 써먹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 아시죠? 김난도 교수님의 말입니다. 가성비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뭔가를 제공하고 계신 입장이라면 가성비를 올리기 위해서 더 싸게가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쌓아주자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책 1000원을 경영하라의 1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작은 일을 철저히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 방의 홈런 속에는, 너무 좋죠. 한 방의 홈런 속에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땀방울이 녹아있다. 홈런은 그저 결과일 뿐이다. 네, 이런 거 너무 좋죠, 여러분. 이미 그냥 이 말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확천금의 생각은 여러분들 성공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고, 제가 느낄 때 정말 거의 반사기성 제안이나 반사기성 판매나 과한 후킹을 통한 판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시간 만에 막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턴트식 사고, 이런 거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지어지는 것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댓글 요청이 있어서 한 번만 다시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작은 일을 철저히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왜 과정 누구한테 이렇게 틱 맡기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방의 홈런 속에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땀방울이 녹아있다. 홈런은 그저 결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뭐 부자나 또 특히 이제 조용한 부자들 있죠. 저는 좀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꼭 믿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너에게 말해줄게 라는 식의 대화를 하는 분과는 좀 이렇게 동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또 그런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조용하신 분들은 항상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땀방울을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무수하게 흘려요. 그리고 그 과정을 아는 정말 최측근들은 인정합니다. 지금 저분이 이룬 성공은 거저 얻은 게 아니다. 저분이 이룬 성공은 수많은 도전과 실패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실패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드리다 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너무 좋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또 새로운 단어,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다림줄. 자, 이 다림줄이라는 게 뭔지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수직인지 알아보기 위해 건축가는 다림줄을 쭉 늘어뜨려 놓고 기준선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소의 이 다림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원칙, 바로 이 기준선은 바로 균일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레이 달리오의 원칙 읽어보셨죠? 너무 좋은 책이고 정말 초필독 도선 중에 하나인데, 이 인생의 원칙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윤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원칙이 무엇인지 3가지를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정해져야만 그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설정하지 않은 원칙이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내가 엇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원칙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원칙을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라방 보시는 분들, 라방 말미에 무료 도서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무료 도서 이벤트에 참가를 마지막에 저희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댓글만 잠깐 적을게요. 라방 끝에 무료 도서 5권 이벤트 할게요. 네, 요거 이제 제가 출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출판사에다, 전화해가지고 5권 달라 그랬어요. 네. 이거 이제 리뷰하고서 책 안 주면은 왠지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라방에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5권 달라고. 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이름이랑 연락처랑 주소 보내주시면은 이제 책을 출판사에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북과 책과 관련한 이벤트 하면 항상 제가 어떤 소정의 내고왕으로서 매번 도서는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네. 자, 어쨌든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소중한 것부터 먼저 담자. 이게 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정말 많고 일이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족이나 혹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절대로 이제 더 크지 않다라는 좀 인생의 우선순위, 내 삶에 중요한 거, 만족감 중요한 거, 이런 것들 먼저 챙기자라는 게 있고, 2번째는 저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에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양자 선택을 해야 될 때, 돈보다 사람이나, 돈보다 나 자신이나, 돈보다 그 가족이나, 이런 제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좀, 뭔가 저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좀 선택을 내리는 편인 것 같고, 마지막 원칙, 요즘 제가 세운 거예요. 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랑은 장기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표님 행사 때 가서 이런 거 해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받아도 전화통화 직접 다 해보고 전화통화 하더라도 처음 만난 분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서 신뢰를 얻는 거는 과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좀 소수로 유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려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잘 못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이런 것들이 원칙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리뷰로 좀 넘어갈게요. 네. 이거 기가 막힌 예시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예시. 자, 이 챕터는 이제 121페이지에 있는 복잡함을 덜어내고 기본에 몰두하자라는 챕터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예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이게 우리 이제 아이팟 있죠? 아이팟. 에어팟 말고 아이팟이에요.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아이팟을 만들 때 이제 개발자들이 아이팟 시제품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한테 갔대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거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드세요. 그랬더니 개발자들이 뭐라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없다. 부품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가지고 어항에다가 던져버렸대요. 대박이죠? 어항에다가 던져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기계가 어항 속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기계 안에 있는 공간에 있던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공간이 없다고요? 공기 방울만한 공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더 줄이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뭐랄까요? 집요함?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런 집요함?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성공을 향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향한, 나의 태도를 향한, 마인드셋을 향한, 다른 생각을 향한, 나의 실력을 향한 이런 집요함들이 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과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해서 갖고 온 프로덕트를 이렇게 빡 까버리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물론 시대가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정말로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 원칙에 따라서 뭔가 가져가려는 스티브 잡스의 마인드를 보면서 애플은 역시 애플이다. 네, 그런 생각을 정말로,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정말 서비스에 정말 개편을 사실 하반기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였구나, 이런 거를 원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에 덜 차요. 뭔가 저도 이 책 읽고서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 강의나 내년에 하는 성공학과 관련한 12주 커리큘럼을 진짜 치밀하게 좀 한번 다듬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항에다가 아이팟을 던져버렸대요. 공기방울을 줄여라. 기가 막히네요,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호잇?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성과와 관련이 있는 코멘트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변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은 나의 일도 아니고 회사의 일도 아니고 그 누구의 일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요거가 이제 앞서 이야기한 그런 집요함과 약간 헛슬과 굉장히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번 달 안에 정말 독서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래? 라고 정했을 때 그걸 주변 사람이 느끼는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자, 다시 복잡함? 그 전 거군요. 네, 지나갔으니까 다시 필 수가 없어요.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하세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이상 일하는 걸 보고서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한다? 주변에서 말릴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몸 상한다. 그렇게 하다가 건강 상한다. 이런 얘기 정도는 들어주셔야만 티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쵸? 책 같은 경우도 책을 읽을 거면 정말 제발 책 좀 치워라. 책 좀 그만 봐라. 밥상머리에서 책 보면 되겠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책에 집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타인이 느낄 수준으로 한다라는 거,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빡세네요. 제가 이거 소개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성공의 여정이 정말로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박정부 회장님께서 나이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있었다는 게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224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품질은 1%씩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을 개선하면, 과정을 개선하면 50%씩 개선이 되고, 의식을 개선하면 100%가 개선된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필요하시면은 정말 적어두셔도 좋다고 느껴질 만큼, 네, 224페이지예요. 나중에 혹시 서점 가시면 이렇게 슬쩍 들춰보세요. 품질은 1%씩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정, 우리가 과정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50%씩 개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마인드를 개선하게 되면 100%가 개선이 된대요. 그쵸? 자, 지금 읽는 책은 박정부 회장님의 1000원을 경영하라라는 책이에요. 자, 이게 정말 진짜 여러분들 결과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뤄갈 때 보통 사람들 결과 중심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과 그 과정에 집중해서 디테일한 개선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얻게 되는 그 결과물이 50%가 개선이 되고 우리의 마인드와 태도가 개선이 되면 제품이 100%가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품이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먼트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집중력과 몰입도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고 하루 24시간을 정말 죽어도 좋아라는 마음으로 몰입하면서 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저는 과정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아웃컴, 그 다음에 뭐 성공 이런 것들이 50% 이상이 개선이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인드와 태도와 생각과 방향성과 살고자 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가 신념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인생이 100%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 변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인드셋이라는 단어가 조금 피로감이 많이 드시는 요즘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뭐 마인드셋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국내에서 남용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속상하지만 마인드셋이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어떤 일련의 생각의 흐름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나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쓰라린 일이 있거나 누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내거나 정말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인드셋이 그것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버리고, 여러분이 성공하는데 걸음으로 활용을 해버리고, 여러분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로서 활용을 해버리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침해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저는 뭔가 어떤 상황에든 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갖추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invincible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인드의 invincible이에요. 결국 그 누구도 나를 침해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혹은 힘든 일이 있었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마인드적으로 힘들어. 다 외면했어. 다 나를 떠났어. 나만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밑바닥이고 우울하고 좌절되고 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것이 어떠한 현상이라고 봤을 때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 계기로 그냥 걸음으로써, 재료로서 활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어떠한 나쁜 존재, 악마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내가 망했으면 좋겠는 그런 나쁜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존재가 주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뭘 주든 간에 얘는 성공의 소스로 써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큼 무서운 게 정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마인드셋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인드셋이 갖춰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은 힘들 수 있죠. 울 수 있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순간에 회복되는 속도가 남다르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나는 피해자야라는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에 휩싸이지도 않고요. 아, 오케이. 특정 시간이 지나서 탁탁 털고,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이런 일까지 겪었으니까 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why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에서 내가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how to solve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너무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